이번 주 핫 이슈. 8,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부동의 1위는 과학자.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직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과학을 배우고자 하는 인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영재들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과기정통부와 과학창의재단은 R&E 지원을 체계화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잠깐! R&E가 뭐냐고요? R&E는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의 약자로 연구와 교육을 결합한 자기주도적 학습인데요. 한마디로 학생들이 직접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연구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해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대표적인 과학영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R&E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10개의 실천 과제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다분야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학술지 게재 기회와 특허 출원 지원 등 후속 지원 활동도 체계화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도전과 과정을 중시할 수 있도록 실패한 R&E에도 시상을 하는 특별한 지원도 추진합니다. 이렇게 과학 영재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발판을 만들어준다면 앞으로 더 발전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꽈떡. 누리호가 다음 달 2차 발사를 앞둔 가운데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추진됩니다.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눈앞에 둔 만큼 우리나라도 우주를 향한 도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주 개발을 위해선 새로운 발사체 개발이 필수겠죠. 그럼 차세대 발사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살짝 엿보자면 누리호가 3단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2단으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단엔 100톤급 엔진 5기, 2단엔 10톤급 엔진 2기가 설치되고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도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2030년 차세대 발사체가 완성된다면 지구 궤도 위성을 자력으로 보내는 것은 물론 달과 화성에 대한 독자적인 우주 탐사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데요. 우리나라 자력 발사체로 우주여행 가는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뭐해? 40년째 모태솔로인 나. 연애가 무엇인지 너무도 궁금하다. 나 소고기 먹고 싶어. 세란이 소고기 사주세요. 소고기. 속이 너무 안 좋다. 하지만 사실 나도 한 번쯤 저런 통화를 해보고 싶다. 꽈떡. 나에게 턱이 왔다. 나 너에게 고백할 게 있어. 고백? 혹시 내일 오후에 과천과학관으로 나와줄 수 있니? 아니, 당연히 가야지. 과천 과학관? 그래서 모태솔로 현미는 국립과천과학관으로 달려갔는데 와, 멋지다. 어디 계신다고 그랬는데? 저분인가? 호호 왠지 느낌이 온다. 맞는 것 같은데. 오, 저분인가 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개그맨 한효민입니다. 네,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의 김선자 연구사라고 합니다. 우리 김 연구사님. 네. 저 여기 과천 여기 과학관에 왔는데 고백을 한다고요? 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네? 그게 뭔 소리래요? 그러니까 이곳은 바이러스가 고백을 한다는 컨셉트로 바이러스와 공존했던 시간을 돌아보고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이름하여 바이러스의 고백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랑 고백도 아니고 바이러스의 고백.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금 실망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고백을 바이러스한테 받다 보니까 그쵸. 좀 황당하긴 한데 네, 꼭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고백이라는 뜻이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이 있거나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이제 고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알려주는 네, 전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고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의 고백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총 4개 존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존은 공존과 조화의 존이에요.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지금 현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구상에 여기 있는 모든 식물,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저희를 있게끔 해준 것도 바이러스네요. 그쵸, 그쵸. 약 40만 년 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러스는 동물에 존재하는 것만 해도 수백만 종인데요. 인간이 밝혀낸 것은 그중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아니 근데 여기는 박쥐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네, 웬 박쥐? 네, 자연계 바이러스들이 보이진 않지만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박쥐에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예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랑 박쥐의 관계는 떼놓으려 떼놓을 수가 없어요. 아, 박쥐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1000여 종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체 포유류 중에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가능성도 높은 건데요. 제가 앞에서 네. 바이러스랑 인간이 같이 공진하여 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흔적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현미 씨 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현미 씨 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이? 그럼 이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 제 몸에 네, 바이러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럼요. 오. 네. 그걸 확인하는 거군요. 네, 여기서? 네. 거울 앞에 서자 뭔가가 화면에 나타나는데요. 레트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레트로 바이러스라고 RNA 바이러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안에 8%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인간의 태반을 만들어주는 유전자도 바이러스로부터 왔고요.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아크 유전자 또한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 외에도 바이러스는 생태계 다양한 곳에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닷속의 박테리오파지인데요. 바다에 존재하는 수많은 세균들을 박테리오파지가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의 바다 생태계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태계에 꼭 필요한 존재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존에 왔습니다. 예, 이곳은 낯선 만남과 갈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네. 뭐 바이러스랑 이제 우리 인류가 뭐 한바탕 붙는 건가요? 그쵸. 네. 사실 1존에서는 서로 바이러스랑 인간이 공존해 오면서 조화로운 관계,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봤다면, 네. 2존에서는 이제 그 만남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연에 있어야 하는 바이러스들이 산업화로 인한 생태 파괴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향하게 되고 가축들은 공장 같은 시설에서 사육화되며 바이러스의 집중 타깃이 되고 맙니다. 또한 비행기, 선박 등 운송수단의 발달은 바이러스를 더 빨리 퍼뜨리는 원인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바이러스의 구조도 한몫했습니다. 안에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안에 열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어머, 잠깐만, 이거 코로나19, 우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외가닥 형태의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전 물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돼 있어요. 두 줄기로? 네, 그래서 쫙 풀면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제가 되거든요. 근데 RNA는 한 가닥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딱 일어나면 네. 옆에서 상부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직진이네요? 그쵸. 오. 그래서 여기서 뭐 잘못돼서
나 어떡하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각각 따로따로 하나의 어떤 바이러스가 되기도 하고 다른 모양으로 바이러스들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RNA 바이러스는 쉽게 변이가 일어나는데요. 이 때문에 21세기에 나타난 바이러스는 모두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전시물.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일상 카페잖아요. 네, 그래서 파란색 친구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고 주황색은 감염자, 그다음에 흰색은 백신 미접종자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건 뭐예요? 뭐 손전등 마술. 같은데? 네, 손전등인데 딱 갖다 대면 뭐 잠깐. 재밌는 상황이 나와요. 잠시만요. 네. 우와. 손전등을 대자 색다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카페 안 사람들의 호흡기 상태가 보입니다. 갑자기 안 보이던 화면이 막 보여요. 우와, 이런 거 봐봐. 우와. 그리고 저기 주황색은 보면은 우리가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 네. 비강 안에 있는 선모세포에 처음으로 감염이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 선모세포가 저기 보면은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선모 운동을 하거든요. 오, 약간 해파리 무슨 네, 해적이처럼 이거 움직이네? 네네. 이야, 근데 이거 되게 재밌게 해놓으셨다. 그쵸. 이렇게 면 안 보이는데 네. 이러면 보이네요. 바이러스의 이동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물이네요. 다음은 세 번째 존으로 이동. 혼란과 타협이 주제인데요. 코로나19가 퍼지며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고 가짜 뉴스가 양산됐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이 됐고 각종 신조어들도 생겨나며 하나의 문명이 됐는데요. 네 번째 존은 그런 바이러스와의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원 헬스라고 그래서 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여기가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환경을 이제 살릴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쿠션들이 있어요. 네. 공장형 사육장과 과도한 건축물, 일회용품을 상징하는 쿠션을 올리자 주변에 바이러스가 생겨납니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선 지구의 환경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바이러스들을 퇴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잡았다. 이압. 터뜨렸다. 이압. 터졌다. 그렇게 현미는 폐장까지 바이러스 퇴치에 힘썼다고 한다. 새로운 눈으로 바이러스를 바라보고 느낄 수 있었던 바이러스의 고백 기획전. 네, 전시는 8월 28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국립과천과학관으로 보러 오세요.